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그 서희의 강동육주 협상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고려 시대에 거란이 침입해 왔는데 우리 쪽에서는 서희 장군이 가서 그쪽 그 장군인 소손영과 단판을 벌여서 전혀 전쟁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옛 영토인 강동육주를 탈환해왔다. 말을 잘해서 강동육주까지 탈환해온 희대의 협상가 서희 장군. 아마 이런 얘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이제 역사 시간에 간단히 들었을 때는 그거 참 희한하다. 아니 그 거란군들이 나름대로 뭔가 전쟁을 하려고 내려왔을 텐데 어떻게 서희 장군의 얘기 몇 마디만 듣고 오히려 강동육주까지 주고 나갔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협상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서희 장군이 거란의 인트레스트를 아주 예리하게 파악을 해서 절묘한 크리에이티브 옵션, 창조적 대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고려 성종 말년인 993년에 거란의 소손영이 대군을 몰고 고려를 침공해 옵니다. 당시 고려에는 파가 나뉘어져요. 끝까지 싸우자. 아니다. 우리가 지금 거란을 이길 수가 없다. 화친, 잘 지내자. 항전파와 화친파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친파, 잘 지내자라는 쪽의 주장은 일단은 평양 이북 땅을 떼주고 그냥 거란에 항복하자. 되게 굴욕적인 것이죠. 반대로 항전파의 주장은 무슨 소리냐? 결사항전이다. 자, 고려 그 당시에 고려는 어디랑 친했겠습니까? 그때 중국이 송나라거든요. 우리는 이제 송나라를 친하고 송나라를 우리가 이제 더 숭상하는 그런 친송파들이 많았죠. 근데 거란은 오랑캐잖아요. 자, 이렇게 화전파와 항전파가 서로 막 대립을 하고 있을 때 서희 장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의 특명을 받고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소손영을 만나서 단판을 짓습니다. 일단 서희 장군의 이런 단판을 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거란이 왜 침공했을까? Why? 거란의 인트레스트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거란, 걔들 당연히 고려 땅을 침공하려고 온 거 아니야? 고려 땅을 먹으려고 온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서희 장군이 대단한 것은 거란의 속뜻은 딴 데 있다고 본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거란은 이 고려와의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송나라와 한판 전면전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경 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란이 송나라랑 전면전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뒤에 있는 고려란 말이죠. 왜냐하면 고려는 송나라하고 친해요. 만약에 거란이 송나라랑 막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송나라의 지시를 받아서 고려가 거란의 뒤를 치게 되면 거란은 정말 뒤가 두려운, 후환이 두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뭔가 고려를 사전에 뭔가 봉쇄하지 않고는 힘들다. 그래서 지금 거란이 내려온 거예요. 자, 이럴 때 서희 장군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만약에 거란 너네들이 송나라랑 전쟁을 일으키면 중립을 지키겠다. 내지는 송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을 뒤를 치지는 않겠다. 약속하겠다. 너희들이 원하면 송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다. 왕이 특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란은 자기가 바라던 바죠. 고려만 아무 조치를 안 해주면 자기는 이 뒤에 대한 불안 없이 바로 송나라와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협상이 끝났다면 별 재미가 없겠죠. 여기서 서희 장군은 아주 멋진 또 전략을 펴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란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 고려에는 얼마나 친송파들이 많냐.
송나라파들이 많아가지고 무슨 소리냐, 거란이랑 전면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 하지만 나나 우리 임금께서는 지금 거란과 송나라 사이에 어느 편을 든다는 것은 별 의미 없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안 좋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왕과 나의 뜻은 우리는 송나라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게 동의하는데, 문제는 가면 수많은 영감들이 우리는 송나라 편을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할 것이다. 때문에 나한테 선물을 좀 주라. 이게 소위 말하는 핑계대기 전법이에요. 나한테 선물을 주면 내가 그걸 가지고 가서 우리 그 친송파 영감들한테, 아니 지금 거란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성의 표시를 했는데 우리도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더니 거란이 듣고 보니까 그거 상당히 솔깃한 얘기거든요. 그래? 그러면 어디 땅을 원하는데? 그러자 예전 고구려의 옛 영토인 강동 육주를 딱 찍은 겁니다. 저 땅을 주라. 우리 고려는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이름에서 이름도 고려다. 근데 예전 고구려의 옛 영토인 강동 육주를 우리에게 준다면 내가 그걸 받아가서 친송파들에게 얼마든지 내가 설득할 수 있다. 그러자 당시 거란은 송나라 정복의 야심에 들떠 있었어요. 고려는 사실 안중에도 없던 겁니다. 다만 불안한 존재였는데 그 고려가 자발적으로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니 자기들로서는 고마운 얘기죠. 그래서 소손영이 거란의 왕의 결재를 받아서 강동 육지를 우리에게 돌려준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 이 서희 장군이 정말 대단한 협상가로 남은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총칼을 쓰지도 않고 오로지 말만으로 상대를 협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정리해 보죠. 서희 장군의 협상력이 왜 중요했냐? 당장 거란이 침입해 왔을 때 고려의 조정 중신들은 싸우자, 아니다, 항복하자, 이렇게 양극단으로만 나뉘어진 거예요. 송나라를 우리의 그 스승의 나라로 생각했던 항전파들은 죽을 때까지 싸우자. 화친파들은 아니야, 거란 쟤들은 너무나 무지막지한 놈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치니까 평양 이북 땅은 다 주더라도 우리 그냥 항복하자. 이렇게 양극단에서만 생각하고 있던 신하들 사이에서 서희 장군은 절묘한 합의점을 찾아낸 거죠. 왜냐? 거란 저 친구들이 왜 고려를 침공했을까? 왜? Why? 그 질문을 자꾸 던져보고 정보를 취득하다 보니 거란은 고려가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송나라가 목적이었다. 때문에 고려 왕실 내에서 일단 합의를 얻어냈죠. 우리가 적어도 송나라와의 단절은 각오해야 된다. 하지만 송나라와의 단절을 우리가 하는 대신에 우리는 거란으로부터 침입을 막고 뭔가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면 해볼만 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서희 장군은 왕을 비롯한 중신들의 컨센서스를 얻고 전권 대사로서 거란의 소손영을 만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손영은 이 서희 장군의 아주 인트레스트에 집중된 그 제안을 혹할 수밖에 없었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아주 피비린내가 날 뻔했던 고려 초의 역사가 오히려 외교적인 승리로 발전된 대단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서희 장군의 강동 육주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상대방의 인트레스트가 중요하다, 상대방의 히든 인트레스트가 중요하다 계속 지겹도록 말씀을 들으시죠. 그런데 이게 지겹도록 말씀을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해야 그 다음 대처 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밀어붙일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양보할 건지 아니면 제3의 크리에이티브 옵션을 만들 건지는 상대방의 어떤 욕구를 파악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협상 상황에서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왜 그럴까? 상대방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왜 이런 제안을 할까? 저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why라는 질문을 3번, 4번, 5번 던져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액션 플랜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협상 상황에서 why라는 질문은 언제나 항상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퍼부어야 된다는 거. 자기 자신에게도 퍼붓고 상대방에 대해도 교묘하게 퍼부어야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